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로 보이는데요. 자, 근데 정치권도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자신 임기 내에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나오자 야당의 기류는 미묘하게나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 차원에서의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국민의당은 정략적 이유에서 개헌을 언급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개헌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측과 현상 타파를 바라는 측의 입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국은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민주화와 독재 출현의 방지에 방점을 두었던 1987년 체제. 이제는 마침표를 찍는 걸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좀 전에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어제 어떤 기자는 저한테 코멘트 따라 전화했다가 이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자,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한데 말이에요. 네. 사실은 어제 이 시간 마지막 뉴스를 전달하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정연설을 할 텐데. 그때 이제 뭐 정치인 현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전혀. 예상 밖에 이제 그 폭탄이 터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굉장히 좀 여야 갈릴 것 없이 복잡한 반응이죠. 왜냐하면 여야 갈릴 것 없이 그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개헌의 필요성을 이제 강조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선점을 해서 이제 제시한 이런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도 복잡합니다. 어제 박 대통령이 그 전격적으로 그 개헌 추진을 그 선언한 데 대해서 그 야권의 전반적인 반응은 일단 국면 전환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문재인 전 대표 이 정권 연장을 위한 그 제2의 그 유신 헌법이라도 그 만들자는 셈이냐 이러면서 그 박근혜 표 개헌은 안 된다 이렇게 못 받고 나섰고요. 이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이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그 덮으려는 것 아니냐면서 그 개헌 추진 배경에 이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양당 체제의 그 극도로 유리한 선거 체제는 그대로 두고 개헌하자는 것은
양당이 나눠 먹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그 선거제도 개편부터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을 이제 밝혔고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 어제 즉각 국민이 살아야 그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다. 이 도탄에 빠진 그 민생부터 챙겨달라. 이러면서 박 대통령 주도의 그 개헌에는 그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양철수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씨 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선 후보들 중에서 찬성 얘기를 하는 주자들도 있죠. 다른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일단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이제 가장 환영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 시정연설 직후에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그 제일 기쁜 날이다. 개헌은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나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그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그 개헌에는 그 찬성을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정인 전 비대위대표. 물론 이분은 이제 그 잠룡, 그 대권주자 유예요?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이분도 뭐 어떻든 뭐 일단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상임 고문 또한 그 정치 패러다임을 그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그 박 대통령의 그 이제 동조를 했다고 그러죠. 더민주의 이제 그 김부겸 같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기 말 대통령 주도 개헌은 그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면서 그 대통령 주도의 그 개헌에는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곧바로 개헌 논의에 그 착수할 것을 그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4년 중임제 개헌이 그 지론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 정치적 계산과 그 당리당략에 따른 그 권력 나눠먹기 개헌은 그 야합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이제 어제는 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상당히 좀 복잡한.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상 유지를 바라는 측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 이제 잘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은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측은 또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개헌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기도 하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대다수가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어제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거기 연설 이런 것까지 이런 문건을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보도가 됐죠 지금. 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상당히 큰 파문이 불가피할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도 어제 이수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JTBC가 어제 그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죠. 이제 JTBC가 그 확보한 최순실 씨 그 PC에서 이 400개의 그 청와대 관련 파일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 PC가 최순실 씨, 이 PC의 이름은 딸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 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최순실 씨가 이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에서 나온 PC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최 씨 쪽에서 말하자면 처리를 부탁했던 이런 그 PC였는데 이걸 이제 입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400개의 그 파일 가운데 그 44개 파일은 그 박 대통령 그 연설문이나 그 발언 관련 파일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그 받아본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았더니 모두 그 박 대통령의 그 연설이나 그 공식 발언 전에 이를 파일을 좀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죠. 여기에는 이제 그 박 대통령이 그 통일 대박론을 그 제시를 했던 2014년 그 드레스덴 선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최순실 씨는 이를 그 연설 하루 전에 이제 받아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이 청와대에서 사실 외부에 문건을 유출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USB 꼽는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터넷과 인트라넷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문건을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연합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거, 그러니까 대선 때 연설문도 뭐 이렇게 저걸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그때 당시 소수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죠. 청와대 지금 반응은 안 나오고 있죠? 네, 청와대 지금 어제 아무런 반응도 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청와대 홍보라인은 어제 저녁에 났나 아예 그 언론에 이제 문의 전화도 받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그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지난 21일이었죠. 그 국회 이제 운영의 예. 그 청와대 국감에서 이 최순실 씨가 그 청와대 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냐 이제 이런 그 여당 의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축한 바가 있고 예. 또 이제 전날에는 그 일부 언론에서 예. 그 최순실 씨가 그 박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고친다. 아하. 이런 보도가 나오자 이 청와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이 최 씨가 그 청와대에 들어와서 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네, 이 사안이 또 이제 어떻게 귀결이 될지 지켜봐야겠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 대통령 어제 깜짝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아주 분주해졌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야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원장이시죠.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국회 내에 여야 정치인들 다수의 의견, 예.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 그러니까 국민들도 개헌을 바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예. 예. 근데 일부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말이에요. 일부는 예. 아니고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이게 비리 의혹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주장을 글쎄 뭐 정치인의 말이나 행동에 예. 그 정치적 복선이 다 내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측도 정략적이고 찬성하는 측도 정략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물론 이 개헌 문제가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네. 되고 있는 문제를 청와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잠재우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 개헌이라는 문제가 워낙 중차대한 문제고 우리 여야 국회의원 약 200명 가량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를 지냈던 원로 정치인들까지도 현행 대통령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숨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그 점을 더 저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개헌의 주도를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 청와대가 물론 어제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추석 연휴 때 검토를 했고 그 후에 직후에 또 대통령께 보고도 다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제.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이게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데 지금 서두른 것은 뭐 최순실 씨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손학규 전 대표가 70화국을 열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개헌의 주도권을 이러다가 놓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숨은 의도를 찾으려면은 100가지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고 그것이 국민의 여론에 부합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중요하게 보면 되는 거지. 아무 숨은 의도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거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여야 국회의원 200명의 개헌 추진 모임을 만들어서 개헌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개헌특위 만들어서 빨리 하자.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로께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 국민 여론도 조사해보면 한 70%가량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개헌 문제를 사실 꺼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뭐 민생 먼저 챙기다, 경제 먼저 예. 챙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개헌을 통해서 중국도 돌파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예. 결심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개헌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청와대가 주도하다 보면은 어차피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청와대의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다르면은 결국은 개헌은 무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논의는 국회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는 이게 실무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국회와 정부가 이렇게 협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 이 중립성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을 위해서는 탈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개헌하고 정치적 중립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개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의도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라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탈당 문제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개헌은 저희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맞죠? 예. 근데 그 공약사항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이었었는데 지금도 이걸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청와대 모든 걸 다 열어놓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그 대통령 연설문 내용을 읽어보면은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하면서 예. 이제는 개헌이 시대의 과제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거 봐서는 대통령 중임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예. 예, 대통령 중임제를 할 바에 그냥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죠.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구성하고 있는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가 대통령 중임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어제 연설문을 들으면서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개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이제 강조를 했는데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개헌론과 지금의 개헌론의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뭐 본인이 의도하는 바가 되는 바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대연정을 주장하면서 이제 개헌론을 부르짖었고요. 예.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개헌론은 본인이 한 3년 6개월 해보고 뭐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결국 대통령을 해보니까 이 대통령제로는 도대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당시 정책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의 정책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각제 얘기도 있고 의원 집정부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 뭐 이제 의원들에 따라서 또 국민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고 예. 또 모든 제도라는 게 장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 내에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단일한 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사안이면 그게 현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느냐 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 몫이고 또 정치 지도자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아주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비문 측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민의당도 문재인 대표나 문재인 대표 측근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다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막강한 권력, 그 제왕적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뭐 조금 박지원 비대위원장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측도 조금 좀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철수 전 대표도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을 하다 보니까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대놓고 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비판을 하면서 나중에 가서 동의를 하더라도 비판부터 먼저 하는 것이 그런 야당의 생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공화국 얘기 제일 먼저 꺼낸 분이 손학규 전 대표인데요. 어떻게 이분하고도 좀 접촉을 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손학규 대표는 뭐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가 손학규 대표가 접촉을 했거나 우리 뭐 여권이 접촉을 한 바는 전혀 없겠죠. 없고요. 아니 앞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요. 앞으로 뭐 손학규 전 대표도 정치권에서 다 접촉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개헌 발의권자가 대통령과 국회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발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발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발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윤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찍톡탁 찍톡 탁 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 비 내리는 아침에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7시 38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화연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 내리는 아침은 몸이 좀 많이 무겁죠. 근데 도로 상황은 더 많이 무겁습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꽤 많이 발생했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시 안현동 분기점 부근 사고 나서 도리에서 안현까지 밀리고 있고요. 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휴게소 부근 사고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외곽 쪽으로도 오산나들목 부근 사고 있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도 돌발 상황 꽤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사고 나서 뒤로 광진교 이전부터 밀리고요. 끝으로 강변북로는 일산 가는 길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1부에서는 개헌에 관한 여당 입장 들어봤죠? 자, 이번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그 개헌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깜짝 쇼였어요, 예.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줄곧 개헌을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급작하게 발표를 해서 놀랐는데, 예. 참,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왜 지금 시점에,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우병우의 사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나라가 어렵죠.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국면 전환용인가 하는 굉장히 의심이 가고요. 또 내용도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떤 건가 하니까 자기가 주도하겠다, 자기가 개헌안을 만들겠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걸 반대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여론을 수리면서 개헌안 만들어주시면은 열심히 심부름하겠다 하는데 아직도 당사자가 대통령처럼 자기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권력 말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겸한 자세로 접근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예. 자,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권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현안 의혹들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 쪽은 모든 것이 정략이 있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개헌을 주장하는 쪽도 정략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하는 쪽도 정략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좋죠. 정략은 좋은데 그게 국민을 내다보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되고. 정략이 순수한 정략이 있나요? 있죠. 이 나라 국민을 내다보면 순수함이 나오죠. 그건 정략이 아니라 대의 아닌가요?
아니요, 그 정략으로 좀 봅니다. 어떤 정략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 심판은 국민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아주 당락적 차원에서 이제 정권 재창출, 정권 유지할까 이런 식의 그 소임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강 의원님께서 그 자신이 주도하는 거 이게 내용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청와대에선 대통령 주도로 지금 개헌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회하고 이게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죠. 처음에 국회에서 먼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개헌안 해달라. 지금까지 줄곧 반대해왔거든요, 그분이. 반대해왔는데 지금 갑자기 내놔서 내가 주도하겠다면 그 진정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개헌안 준비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박수 쳐달라, 같이 해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내가 주도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주객 전도,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에요.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근데 강창일 의원께서는 개헌에는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어떤 식의 개헌,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이요? 일단 이 권력 구조 당연히 포함되고요. 지금 이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력 분산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단임제 폐해가 나왔죠. 어저께 그는 대통령에서 잘 지적해 줍디다. 그건 좋고요.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가? 어떤 식으로 권력 독점의 폐해를 막아내느냐? 단임제의 폐해를 막아내느냐? 이런 데서 진정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통령 중임제 이 부분은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권력 독점을 막아내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대화 토론하면서 하나로 모아나가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에 나온 폐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뭐 원내각제니 뭐 이원 집정부제니 여러 가지 또 뭐 지금까지 별로 언론에서 거론되지 않던데 이 지금 책임 총리제로 되어 있는데 그 책임 총리제의 그 권한을 더욱더 이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들 그다음에 러닝메이트 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러닝메이트.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창일 의원께서 아까 제왕적 대통령으로 착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과거가 아니라 현재. 현재는 거의 지금 여론 지지도도 보면 엉망이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거를 극복하기 위한데 거기에 4년 중임제가 적합한 개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권력 집중의 문제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단임제가 갖고 있는 단임제의 폐해도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어저께 대통령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1년 전에 하다 제대로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2년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대통령 중임제는 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개헌 중립적 추진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탈당을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주장하던데. 그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지금은 정책 꼼수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정 내가 나라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다.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은 탈당해서 가운데 서 있는 모습도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말이에요.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개헌에 대해서.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많이 어떻게 다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헌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이원 집정제 얘기도 있고 중임제 얘기도 내각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단 하나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 발언들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기의 자기의 대선에 가는 길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예. 대선 주자들한테 또 언론에서도 대선 주자들한테 자꾸 얘기 묻는 건 좋지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하지 대선 주자한테 묻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선 자기 주자들도 입 이해관계하고 다물고 있어야 된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예, 자기하고 이해관계하고 연결돼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죠.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예. 그럼 그분들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친문, 친노 쪽은 좀 개헌에 당연히 반대한다. 하지만 비노비문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손학규 전 대표와 조금 같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대표는 전 대표는 지금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전혀 그런 게 있을 수 없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이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예. 그 말뜻 삼가해야죠. 근데 본인은 육공화국 대통령은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7공화국 대통령 됐을 때 그런 건 7공화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삼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유불리 따지면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오히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예. 가만히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정도 이 발언이 좋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주자들 말씀 가라고. 예. 예.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여야가 이제 좀 잘 좀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당론 통일이 없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방향성들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이죠. 오히려 이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여야 간의 싸움들하고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국회 내에서 당론을 정하지 말고 개헌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분들 중심으로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의 당을 이해시키는 이런 식의 방식이 좋지 당론을 먼저 정해가지고서 그럼 당론 정하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는. 예. 그러니까 개헌특위 만들 때 가운데 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